승기원 일기에 승기원 왔답니다. 그동안 바빴어요. 이게 유튜브를 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일 나갔다 와야지, 저녁에 또 이제 애들 챙겨야지, 집안일 해야지, 집사람이 저녁 시간대 일을 하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이게.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지금 계속 그 얘기했던 것처럼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최후의 보루, 마지막 희망, 그 PMP에 대해서 이제 그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그 온타리오 주의 주정부 이민에 대해서 같이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나다는 주별로 그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달라요. 뭐 의료보험 제도도 다르고 교통 관련 제도도 다르고 이민 제도도 주마다 다 자기 입맛에 맞게 다 방식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일률적으로 그 PMP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어떤 분 장문의 메일을 주셨던데 사실은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장문의 질문을 주시면 제가 좀 곤란해질 때도 있어요. 완곡하게 제가 성심성의껏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긴 했지만, 어쨌거나 시작을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온타리오 주에서 진행한 PMP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화면은 좀 나가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OIMP를 검색을 하면 온타리오 이미그랜트 노미니 프로그램 OIMP라고 뜹니다. 이게 온타리오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민 프로그램이에요. PMP라고 불리는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면 첫 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이제 안내가 있는데 온타리오 이미그랜트 노미니 프로그램이라는 OIMP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온타리오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들이 쭉 이제 나열돼 있어요. 인플로이어 잡 오퍼, 인디밴드 스킬드 스트림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석박사 대학원 졸업하면 받는 경우, 제가 한국에서 다니던 회사 후배가, 저를 따라온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온 이후에 답사도 오고 하다가 해서 밟은 프로세스가 바로 이 프로그램이에요. 그 웨스턴 대학을 나와서 지금 토론토에서 취직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영주권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최근에 연락을 못 해봐서. 그리고 저희하고 처음에 캐나다에 왔을 때 저희 옆집에 사시던 분, 가장 친했던 분들, 이분들도 이 과정으로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렌치 스피킹 스킬드 워커 스트림. 캐나다는 영어하고 불어가 공용어니까 불어에 대한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불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뽑는 그런 스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똑똑하고 이제 인적 자원을 우선으로 선발하겠다는 프로그램, 그 숙련된 기술자들 뽑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들, 투자이민 같은 개념이죠. 사업이민, 이런 부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현재 지금 시점에 그 10월 11일 현재 시점에 열려있는 그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고요. 밑에 지금 세 가지는 현재 막혀있는, 클로즈된, 신청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Employer Job Offer, International Student Stream, 이게 이제 제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이에요. 요거가 지금 현재 막혀 있고, 그 다음에 Employer Job Offer, Foreign Worker Stream, 이것도 지금 현재 막혀 있는 상태고, 마스터 그레이드 스트림 이렇게 막혀 있는 거고, 얘네들은 현재 지금 신청이 가능한 형태고, 뭐 이제 오버뷰 이런 건 읽어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주정부 이민이고, 뭐 그 주의 그 경제적인 니즈에 의해서, 수요와 필요에 의해서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인정한 그 후보군들을 그 캐나다 연방 정부에서 그 영주권을 발행해 준다라는 뭐 이런 얘기 오버뷰인 거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네가 알 필요가 있는 것들이 뭐냐면 온타리오 기업으로부터 정규직 제안을 받은 사람들에 해당된다는 얘기인 거고, 휴먼 캐피탈은 밸류에이블한 그 익스피리언스를 갖거나 그런 교육이나 랭귀지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을 익스프레스 엔트리 시스템을 통해서 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이미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돼서 그 리스트에 들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이렇게 뽑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카테고리, 사업이민, 투자이민 이런 거예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의 스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여기에
각각의 것들에 대한 설명이 다시 나오네요. 그 Employer Job Offer 카테고리는 Foreign Worker 스트림과 International Student 스트림과 In Demand Skills 스트림으로 나눠지는데 각각의 것들 누르면은 이제 각각의 것들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휴먼 캐피탈 카테고리 이거는 이제 그 석사나 박사학위 받거나 뭐 불어를 잘하거나 뭐 기타 뭐 경험이 많거나 아주 특출한 경험이 있거나 아주 기술이 좋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뽑겠다는 거고요. 이게 뭐 비즈니스 카테고리는 이제 사업 이민, 투자 이민, 돈 갖고 돈을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와서 사업을 벌이겠다. 얼마만큼의 고용 효과나 경제 효과를 창출하겠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 이제 영주권을 받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 프로세스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그럼 자격이 된다고 하면은 이 노미니 프로그램에 이제 온타리오 주정부의 노미니 프로그램 신청을 하면 되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뭐 이건 이제 그 절차는 이제 진행을 하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컨택 궁금한 거 있으면 일로 연락해라 이런 얘기인 거고. 여기까지 이제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예,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했던 그 프로그램 여기 있죠. 인터내셔널 스턴트 스트림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이트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여기 뭐 자격 조건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교재를 준비했어요. 제가 준비한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딴 게 아니고 블로그예요. 이 블로그에 제가 영주권 받은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쭉 이렇게 포스팅을 했었어요.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하나씩 그 설명을 드릴게요. 앞선 동영상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던 애초에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로 오면서 선택했던 프로그램 CC라는 프로그램이 제가 오고 난 그 이듬해 1월 1일부로 이제 없어진 건 아니죠. 설명 다 드렸지만 없어졌다고 하지만 이제 제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니까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바뀌면서 유명무실해졌고 그래서 이제 지금 나이 많고 뭐 영어 별 볼 일 없고 그다음에 여기서 인정받을 만한 기술이나 경험을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 계속 쭉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결국은 주정부 이민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정부 이민을 방향을 틀었는데 이제 저희 이제 온타리오주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온타리오 이미그랜트 노미니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크로즈 되어 있듯이 이게 1년 넘게 막혀 있다가 2월 중순부터 그 석박사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오픈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노리고 있었죠. 이제 그 인터내셔널 스턴트 스트림 같은 경우가 5월 30일 날 6시인가 저녁 6시인가 느닷없이 열렸어요. 뭐 이민공사도 모르고 유학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걸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테드인데 그래서 이제 열렸는데 제가 이제 진행하려고 했던 그 인터내셔널 스턴트 잡업 스트림은 뭐냐면 캐나다에서 공립컬리지를 졸업하고 2년 내에 풀타임 정규직 잡업퍼를 받으면 후보자 선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잡업퍼라는 게 뭐냐면 입사시킬 때는 이런 조건으로 너를 입사를 시키고자 하는데 어떻겠냐라고 이제 오퍼를 주는 거죠. 근데 뭐 유명무실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잡오퍼를 발행하고 그다음에 이걸 받아서 뭐 회사를 입사하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형태가 남아 있으니까 하여튼 회사로부터 입사를 허가하겠다라는 그 잡오퍼를 받으면 이제 후보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이 고용주가 스폰을 해줘야 돼요. 제가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던 이 노미니 신청이 들어가던 이 해에 5월까지 막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막혀 있던 내용이 풀리면서 제도가 바뀌긴 했는데 그 전에는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이 프리스크린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그 개인에 대해서 스폰을 해줘야 되는데 이 스폰의 내용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조건들을 다 오픈을 해야 되고 회계 관련 자료들 뭐 매출 고용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 오픈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직원에 대해서 1년 이상 그 퍼머넌트로 그 풀타임으로 영구직으로 고용하겠다라는 이런 약속까지 해야 되고 복잡하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프리스크린 과정을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하는 게 한 1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1년 후에 이 프리스크린이 통과하고 나면 이 회사 기준에 맞는 회사야라는 게 판정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없어졌어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뜬금없는 노동자 한 명을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걸 보장을 해주고 회계 자료 다 오픈해 가면서 쓰려고 하겠냐고요. 정말 훌륭한 인재라면 모르겠는데 제가 한 우드워킹 이런 거 그냥 아무나 오다가다 그냥 아무나 걸려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회사에다 얘기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 때부터 바뀌게 된 게 이 프리스크린 단계가 이제 그 노미니 신청 단계하고 이제 하나로 통합이 돼 버렸어요. 모든 신청과 접수가 온라인으로 진행돼요. 한 1년 이상, 1년 반 이상의 프로세스가 단축이 된 거예요. 여기 뭐 링크가 걸렸다고 했는데 나빠온드네. 그래서 일단 이 과정이 상당히 피말리는 과정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영주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PNP 주정부 이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이런 그 프리스크린 제도를 갖고 있는 노미니 과정이 복잡하고 회사에서 그런 보장을 해줘야 되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고 회사에다 얘기하기도 어렵고 또 회사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인 거죠. 그렇다고 입사하자마자 나 이거 필요하니까 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피말리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아마 뒤에 제가 그 과정이 다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은 다음 과정까지 들어가 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그 영주권을 받기 위한 그 신청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건데요. 먼저 그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시행한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연방정부 이민 프로그램이다. 지금은 많은 주정부와 교류하면서 정규 이민 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시스템화라는 장점을 살려 6개월 이내로 빠르게 진행된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신청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거.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링크가 걸려있는데 링크 한번 볼까요? 슬쩍 갔다 오죠 뭐. 새로 바뀐 이민법 궁금한 것들 이거 제가 그동안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쭉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궁금하시면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주정부 이민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고 솔직히 선회라기보다는 유일해 보이는 선택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고작 두 가지였다는 거죠. 옛날 사이트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아까 보신 사이트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정도였고 하나는 기업으로부터 잡어포를 받고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폴리너커 인플로이어 잡어포 스트림이고 다른 하나는 컬리지 졸업하고 잡어포를 받으면 졸업한 뒤 2년에 신청할 수 있는 인터내셔널 스턴트 인플로이어 잡어포 스트림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두 번째를 선택한 거죠.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게 약간 달라요. 이거는 이제 캐나다 이제 이 업체에서 일한 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되고 영어도 5인가 이상이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는 일단 컬리지를 졸업하면 자격이 되니까 이제 제가 자격을 하나 갖추고 들어가는 거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선택을 했죠. 그리고 주정부 이민은 노민을 부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후보를 선정하는 것이지 최종적으로 영주권은 연방정부에 신청해서 받는 거다. 요게 이제 2017년 7월에 작성한 온타리오 주정부 관련 버전입니다. 지금 좀 달라진 이 내용은 달라진 게는 없을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첫 번째 관문 컬리지 졸업과 취직. 영주권 신청으로 가는 이제 첫 번째는 취직이에요. 석박사 스트림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민 프로그램이 이제 캐나다에서 취업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컬리지도 취업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실은 이수하는 개념이 크다 보니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컬리지 졸업하고 다행히 이제 졸업한 지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취업이 됐는데 여기 언급을 했네요. 취업이 풍족한 생활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어떤 취업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다른 얘기고 취업 관련된 포스팅도 제가 또 연결을 했네요.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제가 취업한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취업을 했고 어떤 절차를 밟았고 어디서 참고했고 이런 것들 또 기회 되시면 보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동영상 올리거나. 취업의 기준이 뭐냐면 영주권을 받기 위한 회사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취업을 하는 게 우선 과제이긴 하지만 아무데나 취업한다고 해가지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자업퍼를 제공하는 고용주의 조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는데, 인플로이어 크리테리아, 그러니까 조건이죠. 자격이죠. 인플로이어 아래와 같은 자격 조건을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밑에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친절한 승전 아빠입니다. 3년 이상 액티브하게 운영된 회사. 그러니까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이 유지가 된 회사여야 돼요. 그 다음에 GTA 지역. GTA 지역이라고 하면 뭐냐면, 토론토 에어리어라고 해서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하면 수도권 지역이에요. 토론토 주변에 있는 지역들인데, 이 지역에서는 연간 매출이 100만 불 이상이어야 되고, 풀타임이어야 되고, 당연히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직원이 5명 이상 있어야 돼요. 이게 미니멈 기준인 거예요. 그 회사가. 그 다음에 이제 GTA EA 지역, 저희는 GTA EA 지역입니다. 저희 같은 지역에서는 사업체가 연간 50만 불 이상, 50만 불 이상이면 5억 원이죠. 5억 원 이상의 매출 실적에 이제 풀타임으로 근무해야 되고, 시민권 영주권자 직원 3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입사를 하려고 이제 이력서를 넣고 나서 한 두 번째 면접을 보러 갔던 업체인데, 거기서 제가 고사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면접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회사를 다 봤는데 이렇게 직원이 많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면접을 하는 중에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회사의 풀타임 퍼머넌트 직원이, 정규직 직원이 3명이 안 됐어요. 그럼 결국에 거기서 일을 해봤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사한 케이스가 되는데, 그쪽에서도 연락이 안 왔고 저도 뭐 연락이 왔어도 다닐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의 자격 조건이 저는 3명 이상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퍼머넌트 직원을 갖고 있는 회사여야 하거든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자의 조건, 그러니까 이제 신청자죠. 저 같은 사람이 조건 밑에 요약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그렇죠. 요약이 있죠.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가 보장된 퍼머넌트 풀타임 포지션의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기본 주당 40시간의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시간이고, 주당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되면 이제 보통 풀타임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인데, 이게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포지션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NOC B 레벨. 이거 NOC 레벨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 동영상 따로 자막을 넣든지 해서 알려드릴게요. NOC B 레벨 이상의 직업군에 포함된 포지션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급여도 그냥 뭐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의 기준이 있어요. 숙련직 노동자, 그러니까 스킬드 트레이드 오퍼 같은 경우는 중간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 같은 인터내셔널 이런 스튜던트 같은 경우는 엔트리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 돼요. 저기 잡뱅크라고 이제 캐나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잡서치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기준들이 나와요. 지역별로, 직급별로, 직종별로 얼마가 엔트리고, 어느 게 중간 수준이고, 어느 게 최고 수준이다라는 기준이 나와요. 그거를 한번 찾아보면은 알 수 있고, 이거 한번 들어가 볼까? 잡뱅크를 들어가면, 잡뱅크 여기 있네. 캐나다 정부 사이트로 들어오죠. 이게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웨이지를 누르면 우드워킹이 캐비넷 메이커를 했었거든요. 캐비넷 메이커 727, 이게 이제 제가 해당되는 지역별로 쭉 나오죠. 주별로 노바스코사, PAI, 여기 이제 온타리오를 보면 케벡, 온타리오에서 런던 키치너 워털러리지, 예. 보면은 15불이에요. 최저임금 15불, 미디언이 18불. 그러니까 이제 인터내셔널 스턴트 스트림 같은 경우는 15불 이상을 받으면 되는 거고, 포린 스킬드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18불 이상을 받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격 조건이, 신청할 자격 조건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취직도 어려운데, 이 조건에 맞는 취직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려움이 이제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업에 성공을 하면 다음 단계가 이제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취업에 성공을 하면 회사에 지원을 요청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 정서상 입사하자마자 이거 뭐 2, 3개월 됐다고 해서 이거 다 이런 게 있는데 뭐 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어렵게 고용됐는데 또
이런 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또 꼭 영주권만이 아니라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잘리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 나 또 꺼려 해가지고 더 안 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캐나다에서는 입사를 하면, 취직을 하면 3개월 정도를 지켜봐요. 이 기간 동안 회사에서 그 사람을 자를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이제 어떤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그 사람을 고용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 때문에 또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죽으나 사나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일단 기본적으로 또 얘네들 정서도 모르니까 부탁했는데 뭐 어떻게 반응할지도 알 수도 없고, 뭐 얘기하자마자 막 잘렸다 뭐 이런 얘기들도 돌고 하니까 쉽지 않은 부분인 겁니다.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일단 반반인 것 같아요. 귀찮아하고 까다로워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일단 얘네들이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 영주권, 우리나라에도 영주권 제도 있고 뭐 그 시민권, 그러니까 국민인 거죠. 이런 게 있다는 거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라에 그 정부 부서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찮기도 하고 뭔지도 모르고 이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좀 착하죠. 착해서 기꺼이 도와줄 의지는 갖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좀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냐 아니면은 뭐 좀 자유당 이런 쪽의 성향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의지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뭔가 직접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일이 들어가면 이 원칙에 벗어나는 일은 좀 꺼려해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 일을 하는 것처럼 꾸며달라라거나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꺼림칙하고 일단은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득하려면 또 설득하는 노력, 그 요령도 필요해요. 요거는 이제 다음에 아마 동영상 팁으로 이제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책임질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성향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장담을 안 해요. 뭐 사적인 일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공적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회사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장담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나 잘못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안 해요. 자기가 책임질 일들을 피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부분하고 법적인 부분, 이게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일부러 이거를 외면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여기까지네. 제가 스푼을 요청한 얘기는 다음번에 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저 지금 쫓겨나게 생겼어요. 유튜브 한다고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